哇，一下火车就被眼前的景象镇住了。茫茫戈壁滩一眼望不到边，这景色太震撼了。是啊，这就是典型的西北风光。你看这天蓝得跟水洗过似的，连云彩都很少见。天呐，这个高大的城楼就是嘉峪关吗？比我在课本上看到的还要壮观10倍。你看那城墙得有10来米高吧？没错，这就是明朝万里长城最西头的关口，号称天下第一雄关呢。你看这城墙都是用黄土夯实的，历经600多年风雨还这么坚固。那边角楼上的箭垛当年可是架着火炮的，难怪这么气派。你看城楼后面就是连绵的沙丘，金黄色的沙漠衬着青灰色的城墙，这画面简直跟武侠片里一模一样。这儿以前是丝绸之路的必经之路，城门口那些深深的车辙印是当年商队留下的。当年驼铃声不断，西域的商队带着葡萄、胡麻、玉石进来，中原的商家运着丝绸、瓷器、茶叶出去。你看关城里那些老房子，有些就是当年的客栈和货栈呢。走在这儿，摸着这些斑驳的城墙砖，感觉一下子穿越回古代了。你看这砖上还有嘉靖10年制的字样呢。这边人特别热情，说话都带着股子豪爽劲儿。刚才有个卖性干的大妈，非拉着我尝这个尝那个，最后还硬塞给我一大把红枣呢。西北人就这样，实在又好客。你去集市上转一圈，卖瓜的让你先尝后买，卖馍的会跟你唠家常，就连问个路，人家都能跟你聊上半天。我刚在路边小摊吃了碗臊子面，我的天，面条筋道，臊子香辣，配上酸溜溜的腌萝卜，香得我连汤都喝得一滴不剩。老板还说这是他家祖传的做法呢。这可是咱们甘肃的招牌面食。这一趟嘉峪关之行真是太值了，不仅看到了天下第一雄关的雄伟壮观，还体验到了地道的西北风情。站在城楼上眺望戈壁的时候，我仿佛能听见当年丝绸之路上驼队的铃声，那种穿越时空的感觉，在别处可体验不到。是啊，最让我感动的是这里的人情味，不管是卖性干的大妈，还是面馆的老板，都那么淳朴热情。你知道吗？刚才马家羊肉馆的老板听说我们是远道而来的游客，特意送了一盘凉拌沙葱，这份心意真是让人心里暖暖的。我也是，而且这边的美食完全超出预期。原来以为西北就是牛羊肉和面食，没想到每样都这么讲究。那个手抓羊肉的吃法就很有讲究，要用手撕着吃才够味，蘸料也是秘制的。还有早上喝的杏皮茶，酸甜爽口，跟咱们平时喝的饮料完全不一样。对对对，我特别喜欢这里那种粗犷中带着细腻的感觉。不过说真的，这次旅行给我的震撼很大，当地人那种豪迈中带着温情的性格，也让我特别难忘。这趟旅行值了。 네. 자, 내용이 조금 길죠, 오늘은. 꿈희망님, 오늘은 아직 밖이라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가, 요 사진이죠. 제가 따로 사진을 오늘 준비를 못해서 요게 배경사진이 이게嘉峪关입니다. 깐수성인데, 그 만리장성의 서쪽 끝부분이 여기라고 해요. 깐수로. 저도 여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제일의 웅장한 관문, 天下第一雄关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크로드가 여기 就是丝绸之路的必经之路, 실크로드의 필수 경로였다고 해요. 여기가. 네. 여기 성문 앞에 깊게 파인 수레 자국들, 그때 상인들이 남긴 거라고.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파인 그 수레 자국이랑 그런 게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600년이 명나라 때니까 6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네. 여기 깐수에 가보신 분 안 계시겠죠?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또 상인들이 여기 이제 비단이나 도자기, 차를 실어 나르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중에 일부는 그때 상인들이 머물던 여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까 음식 이름이 몇 개 막 면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사진을 미처 찾지를 못해서 궁금하시면 그 이름으로 사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고운 마음이 지금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깐수의 자위관이라는 곳의 여행 중국어를 한번 내용이 굉장히 긴데 이거 한번 다시 들으실래요? 아니면 바로 수업 들어가실까? 아니면은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비단 도자기 차를 실어 나갔지. 서역의 상인들은 포도 들깨 옥을 들여오고 중원의 상인들은 비단 도자기 차를 실어 나갔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한 번 더 듣죠? 자, 한 번 듣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한국어를 보시면서 문화를 이해하시면 돼요. 哇，一下火车就被眼前的景象镇住了。茫茫戈壁滩一眼望不到边，这景色太震撼了。是啊，这就是典型的西北风光。你看这天蓝得跟水洗过似的，连云彩都很少见。天呐，这个高大的城楼就是嘉峪关吗？比我在课本上看到的还要壮观10倍。你看那城墙得有10来米高吧？没错，这就是明朝万里长城最西头的关口，号称天下第一雄关呢。你看这城墙都是用黄土夯实的，历经600多年风雨还这么坚固。那边角楼上的箭垛，当年可是架着火炮的。难怪这么气派。你看城楼后面就是连绵的沙丘，金黄色的沙漠衬着青灰色的城墙，这画面简直跟武侠片里一模一样。这儿以前是丝绸之路的必经之路，城门口那些深深的车辙印是当年商队留下的。当年驼铃声不断，西域的商队带着葡萄、胡麻、玉石进来，中原的商家运着丝绸、瓷器、茶叶出去。你看关城里那些老房子，有些就是当年的客栈和货栈呢。走在这儿，摸着这些斑驳的城墙砖，感觉一下子穿越回古代了。你看这砖上还有嘉靖10年制的字样呢。这边人特别热情，说话都带着股子豪爽劲儿。刚才有个卖性干的大妈，非拉着我尝这个尝那个，最后还硬塞给我一大把红枣呢。西北人就这样，实在又好客。你去集市上转一圈，卖瓜的让你先尝后买，卖馍的会跟你唠家常，就连问个路，人家都能跟你聊上半天。我刚在路边小摊吃了碗臊子面，我的天，面条筋道，臊子香辣，配上酸溜溜的腌萝卜，香得我连汤都喝得一滴不剩。老板还说这是他家祖传的做法呢。这可是咱们甘肃的招牌面食。这一趟嘉峪关之行真是太值了，不仅看到了天下第一雄关的雄伟壮观，还体验到了地道的西北风情。站在城楼上眺望戈壁的时候，我仿佛能听见当年丝绸之路上驼队的铃声，那种穿越时空的感觉，在别处可体验不到。是啊，最让我感动的是这里的人情味，不管是卖性干的大妈，还是面馆的老板，都那么淳朴热情。你知道吗？刚才马家羊肉馆的老板听说我们是远道而来的游客，特意送了一盘凉拌沙葱，这份心意真是让人心里暖暖的。我也是，而且这边的美食完全超出预期。原来以为西北就是牛羊肉和面食，没想到每样都这么讲究。那个手抓羊肉的吃法就很有讲究，要用手撕着吃才够味，蘸料也是秘制的。还有早上喝的杏皮茶，酸甜爽口，跟咱们平时喝的饮料完全不一样。对对对，我特别喜欢这里那种粗犷中带着细腻的感觉。不过说真的，这次旅行给我的震撼很大，当地人那种豪迈中带着温情的性格，也让我特别难忘。这趟旅行值了。 네, 这趟旅行值了. 오길 잘했다. 올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우리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표현 요거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싹 비웠어. 이 말을 香的我连汤都喝的一滴不剩.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滴가 한 방울이죠. 不剩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정도보로 이제 더를 넣고 뒤에다가 이디 부성을 넣었습니다. 香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맛이 좋아서 我连汤都喝的一滴不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디 음식을 드시고 너무 맛있어서 나 국물까지 싹 비웠어.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我连汤都喝的一滴不剩. 네,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수업 볼까요? 자, 지난번에 준비한 수업 이제 틀린 문장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 못한 거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今年的产量减少了1倍.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걸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까? 今年的产量减少了1倍. 少了今年的产量减少가 아니라 少了1倍 하면 돼요. 라고 해줘야 하지 않을지. 그 문제일까요? 今年的产量 올해의 그러니까 생산량에 대해서 말한 거죠. 올해의 생산량이 减少了1倍.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 문장 어디가 틀렸을까요? 少了1倍. 아, 减少하고 少 그럼 뭐가 다를까요? 原来生产量减少了1半. 아, 좋습니다. 지매님. 이게 문제예요. 2배, 1배. 1배가 줄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줄었다. 이게 뭔가 올해 생산량은 작년보다 뭐 절반이 줄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1배가 줄었다. 이런 표현은 안 하잖아요. 한국어에서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왜 정확한 거 안 적었지? 있네요. 잠깐만, 이겁니다. 올해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해야지. 1배가 줄었다면 줄었는데 그 배로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죠? 양이 줄었는데. 그래서 요것만 고치면 됩니다. 今年的产量减少了一半.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1배가 2배, 增加了2배. 1배가 늘었다. 막 생산량이 이제 배로 늘었다 할 때는 이게 2배라고 할 수 있죠. 줄었다고 할 때는 2발, 그냥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여기 볼게요.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旧社会人们吃不饱穿不暖的生活. 그러니까 옛날 사회의 사람들은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입지도 못했는데 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에요. 旧社会人们吃不饱穿不暖的生活. 过了吃不饱, 过了를 앞에 넣어야죠. 동사를 넣어줘야 맞습니다. 옛날 옛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人们吃不饱穿不暖的生活 이거 명사잖아요. 요 앞에 人们吃不饱穿不暖的 이거는 吃하고 穿이 들어가서 동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생활이라는 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냥 수식어예요. 그러면 옛날 사회 생활, 사람들은 생활, 이러한 생활을 보냈다라는 동사를 넣어줘야지 이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过着过了 해도 돼요. 旧社会人们过着吃不饱穿不暖的生活. 옛 사회에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도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过着生活 여기 동사를 하나 넣어줘야 되죠.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엄마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게 제가 파일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겁니다. 为振兴乡村经济政府加快了改革的速度增加了投资的规模. 조금 어려운 문장이죠. 뭔가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이런 문장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문장이 어렵지만은 사실은 틀린 부분은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为振兴乡村经济 그러니까 시골의 경제를 농촌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개혁 속도를 이제 높이고 속도를 빨리 했다. 그리고 투자의 규모도 확대했다. 이런 뜻이죠. 增加, 增大. 좋습니다.
增加는 증가시키다입니다. 규모라는 거는 규모를 크게 확대하다지 규모를 이렇게 막 증가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그죠? 소규모, 대규모 이런 규모의 크기로 말하는 것이 규모의 양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증가시키다. 규모를 증가시키다가 아니라 규모를 확대하다라는 증다로 고쳐야 돼요. 증다. 네, 그래서 요겁니다. 증다로 단어 하나만 고치면 돼요. 扩大了投资规模, 扩大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확대했다, 크게 했다라는 뜻으로 为振兴乡村经济, 政府加快了改革的速度, 增大了投资的规模. 이렇게 다, 확대시켰다라는 뜻의 단어를 여기 增加 대신에 이제 바꿔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틀린 문장 고치기였고요. 이번에는 우리 그거 봅시다. 듣기 연습이에요. 대화문을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첫 번째 대화문 먼저 들려드릴게요. 我明明写了放前台，怎么快递放门口了？估计快递小哥没仔细看备注。问快递应该放在哪儿？快递应该放在哪儿？ 놓쳤네요. 마지막 남자의 말을 놓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我明明写了放前台，怎么快递放门口了？估计快递小哥没仔细看备注。 자, 질문. 快递应该放在哪儿？快递应该放在哪儿？放在女家的门口. 택배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남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군요. 박성우님은 放在女的 그러니까 여자의 집에 입구에다가 넣어둬야 된다. 현관 앞에 门口. 지메님은 답이 뭐예요? 택배를 어디에 둬야 될까? 질문이 快递应该放在哪儿입니다. 문 앞에. 박성우님은 지금 다시 应该放在前台라고 했어요. 약간 헷갈리죠? 자, 대화문 보겠습니다. 대화문 이거예요. 我明明写了放前台，怎么快递放门口了？估计快递小哥没仔细看备注. 이거예요. 대화문이에요. 我明明写了放前台. 나 분명히 그 카운터에다가 맡겨달라고 프런트에다가 맡겨달라고 적었는데 왜 택배가 현관에 있어? 굳이 예컨대 추측하건대 그 택배 기사가 没仔细看备注.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택배 발송할 때 그 메모 있잖아요. 어디다가 놓아달라는 그걸 이제 备注가 이게 메모입니다. 메모를 자세하게 안 봤나 봐. 메모를 안 봤다. 그러면은 快递应该放在哪儿? 질문이 이거예요. 택배는 원래는 어디에 놔야 되냐? 放前台죠. 그죠? 지금 현재 이제 택배 기사가 놓은 장소는 현관에다 그냥 놔버렸어요. 근데 应该放在哪儿? 원래는 어디에 놔야 됩니까? 放前台. 여기 카운터에다가 놔야 된다. 아,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구나. 택배는 원래 어디에 놔야 됩니까? 이거예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我明明写了放前台，怎么快递放门口了？估计快递小哥没仔细看备注。 네, 估计快递小哥没仔细看备注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화문입니다. 두 번째 대화문 볼게요. 师傅，这空调是不是坏了？怎么一点风都没有？哎呀，刚才跳闸了，我这就给你重启一下。 질문. 空调为什么没有风? 空调为什么没有风?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跳闸了. 아, 需要充气.充气? 跳闸가 뭔지. 아, 이게 그거예요. 아, 저희 중국어 수업에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나온 표현입니다. 이거예요. 师傅，这空调是不是坏了？이 에어컨 고장난 거 아닌가요? 怎么一点风都没有？왜 바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哎呀，刚才跳闸了，
我这就给你重启一下. 跳闸가 뭐냐면은 그 전기 차단기 있잖아요. 집이면은 전체 이제 전기를 관리하는 그 차단기가 저희 집은 저기 베란다 주방 베란다 쪽에 그 세탁기 놓는 그 안쪽에 있거든요. 그 전체 이제 전기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 차단기를跳闸라고 합니다. 跳闸라고 합니다. 저희도 가끔씩 예전에 그 다리미를 굉장히 큰 다리미를 그걸 코드를 꽂자마자 이게 또 집안의 전기가 확 다 나가더라고요. 너무 강한 그 전기를 써서 그런지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차단기가 썩 내려가 버렸다. 두꺼비집? 두꺼비집이 뭐죠? 그걸 두꺼비집이라고 해요, 한국어로. 우리 집은 다리미 쓰면 내려감.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는 그 작은 다리미는 괜찮은데 예전에 제가 2014년에 그때 선물로 받은 그 모델 대회 나갔다가 그때 가전제품 몇 개를 받았는데 그 이게 스탠드하고 이렇게 하는 다리미 있잖아요. 그걸 쓰기만 하면은 계속 이게 집에 차단기가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다리미를 그냥 버렸습니다. 내다가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 쓸 때마다. 그래서 차단기. 두꺼비집이란 표현도 있구나. 두꺼비집. 처음 들어보네요. 맞아요. 두꺼비집. 차단기. 네. 이걸 두꺼비집이란 표현도 하는구나.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跳闸라는 표현을 씁니다. 刚才跳闸了我这就给你重启一下면 다시 켜드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희는 두꺼비집이라고 일반적으로 전기 차단기 있는 것이죠. 맞아요. 네. 저도 오늘 하나 배웠네요. 두꺼비집. 두꺼비집 진짜 두꺼비가 사는 집인 줄 알겠어. 이 표현을 모르면은 외국인은.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师傅，这空调是不是坏了？怎么一点风都没有？哎呀，刚才跳闸了，我这就给你重启一下。 네,重启는 뭔가 기계 같은 걸 다시 켜다입니다. 컴퓨터도 이제 한번 다시 켜기 할 때重启라고 하거든요. 네, 重启 다시 기동하다라는 뜻으로 重启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세 번째 대화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他最近都不主动联系我，是不是变心了？也许他最近太忙了，别想太多。问女的担心什么？女的担心什么？女的担心什么呢？他可能变心了。좋아요. 자, 둘이 연애하는 게 커플인가 봐요. 근데 이제 요즘 자, 우리 대화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요거예요. 他最近都不主动联系我. 주동 이게 한자 보면은 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하다. 먼저 뭐 이제 연락하다 할 때 主动联系我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不主动联系我 하면은 남자친구가 요즘 나한테 먼저 연락도 안 해. 是不是变心了? 마음이 식은 걸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걸까? 그래서 남자가 也许他最近太忙了. 어쩌면 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럴지도 몰라. 别想太多 하면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别想太多 하면은 너무 깊게 너무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女的担心什么 하면은 她担心男朋友变心了. 이거 쓰면 돼요. 变心 하면은 마음이 식었다, 마음이 변했다 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남녀 사이에, 커플 사이에 뭐 사귀다가 어느 한쪽이 마음이 변했다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变心, 她变心了. 네. 그래서 女的担心男朋友变心了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他最近都不主动联系我，是不是变心了？也许他最近太忙了，别想太多。 네. 也许他最近太忙了，别想太多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틀린 대화문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였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제 남은 부분은
장문입니다. 장문인데 오늘 좀 짧은 문장 5개인데 짧지만 뭔가 원어민들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표현 있잖아요. 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국어로 5문장 읽어드릴게요. 듣자마자 바로 이제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루 종일 바쁘기만 했지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 두 번째, 나도 사람인데 너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면 못 버텨. 세 번째,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서 거의 본능으로 일했어. 네 번째, 내가 입만 닫으면 세상이 조용해질 거야. 다섯 번째, 삶이 날 꽈배기처럼 꼬아놨어. 이 5문장이에요. 어땠어요? 어렵네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조금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기만 했지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 괜히 막 엄청 바삐 돌아쳤는데 결국 이뤄놓은 건 하나도 없을 때, 이런 말들을 잘 안 써봐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표현은 하루 종일 바쁘기만 했지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 一整天忙了一点都没有干好。一整天忙了，一整天忙了라는 표현은 안 해요. 一整天都很忙，什么都没做好。一整天都很忙，一整天都很忙。 지메니 문장이 조금은 더 자연스럽긴 한데 一整天都很忙은 좀 어색해요. 一整天都在 자, 이 문장을 어떻게 썼냐면은 一整天都在瞎忙입니다. 만약에 지메니 문장을 조금 앞부분이 조금 어색해요. 一整天都在忙 在를 해야 돼요. 一整天都很忙 보다는 一整天都在忙 혹은 都在瞎忙이라고 했습니다. 이 샤가 뭐냐면은 그냥 바삐 돌아쳤다. 그러니까 헛수고했다라는 그 헛이에요. 바쁘긴 바빴는데 의미가 없는 그냥 이제 막 바삐 돌아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앞에 샤를 붙이거든요. 샤가 이게 눈이 멀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그냥 헛수고다. 별 의미 없이 그냥 헛수고만 해버렸다 할 때 샤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짜이 해주면 그런데 진행의 의미가 아닌가요? 一整天都在忙都在瞎忙 진행이 맞죠. 하루 종일 헛수고 이게 이 한국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바삐 돌아치고 있었다. 쭉 그 현재 진행형으로.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짜이가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一整天都 짜이를 만약에 뺀다면 一整天都瞎忙 一整天都忙 이게 짜이가 있잖아요. 꼭 지금 현재 진행형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계속 바쁜 상태에 있었다. 이걸 이제 강조할 때도 이게 짜이를 넣을 수 있거든요. 말하는 순간에는 진행은 아니지만 그 당시 진행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짜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그 행동이 진행형으로 있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쁜 상태가 진행돼 있었다. 이걸 강조할 때도 이렇게 짜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一整天都在瞎忙 샤를 넣지 않아도 사실 말은 되면 一整天都在忙 근데 샤를 넣으면은 이 뒤에 내용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다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더 맞물리게 그냥 헛수고만 했다라는 걸 더 이제 강조할 수 있죠. 바쁘긴 바빴는데 별로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헛수고였다라는 뜻으로 샤를 넣은 거예요. 一整天都在瞎忙啥也没干成 지메님 적어주신 什么都没做好 이것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잘 하지 못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깐청 하면은 한 일은 많은데
정 뒤에 이제 결과보로 붙으면은 그걸 이제 결국 성과를 이루어냈다 했는데 아무것도 그걸 이루어낸 게 없다라는 뜻으로 啥也没干成 啥가 결국에 什么입니다. 什么也没干成 네, 什么也没做好 이것도 괜찮아요. 지메님 적으신 거. 그래서 一整天都在瞎忙啥也没干成一整天都在瞎忙啥也没干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도 사람인데 너처럼 힘들게 하면 못 버텨. 그러니까 내가 너라는 그 친구가 나를 굉장히 막 괴롭히고 있어요. 계속 괴롭혀갖고 너처럼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은 나는 못 버틴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사람인데 我也是人呢像你让我过不去我撑不住了让我过不去이런 표현은 안 써요. 让我过不去라는 표현이 아니라 过不去는 이게 뭔가 보자. 지메님은 我也是人啊像你这么累的话就撑不住了 过不去가 좀 못 살게 군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다. 맞아. 过不去 못 살게 군다라는 게 过不去가 있었더라고. 어떤 상황에서 있지? 过不去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过不去가 못 살게 군다라는 뜻이 있었었나? 잠깐만요. 괴롭히다, 못 살게 굴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용법이 어떻냐면은, 보자, 박성님 저기, 像你让我过不去가 아니라, 跟我过不去, 앞에 나랑 이게 와, 과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跟我过不去,他总是跟我过不去 하면은 이게 걔가 나를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让我过不去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걔가 나를 못 건너가게 한다. 이럴 때만 让我过不去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건너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건너가게 한다. 이럴 때는 让我过不去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 때는 앞에 반드시 他跟我过不去 혹은 他和我过不去 이렇게 붙여야 돼요. 和跟 이걸 와 과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我也是人呢像你 그러니까 앞에 像을 빼야 돼요. 你这样跟我过不去我撑不住了 이러면 그나마 괜찮아요. 너 이렇게 나를 괴롭히면 你这样跟我过不去我撑不住了 이러면 괜찮아요. 자, 지면의 문장 我也是人啊像你这么累的话像你这么累的话就撑不住了 중간에 어쨌든 너처럼 힘들게 하면은 너처럼이니까 像你를 넣으셨구나. 힘들게 하다 像你这么累的话 약간 원래 문장이 약간 이게 조금 오해를 생기게 한 이런 문장일 것 같네요. 이 한국어 문장. 나도 사람인데 너처럼 힘들게 하면 못 버텨.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 못 버틴다는 뜻이죠. 이 문장이. 근데 까딱 잘못 이해하면은 나도 똑같이 너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나는 못 버틴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막 회사 상사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너는 잘 버티는데 나는 너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나는 못 버티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 문장 자체가 조금 좀 그러네요. 이 문장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나도 사람인데 이걸 제가 我也是人啊 이렇게 잘 안 써요. 내가 철로 만든 거 아니잖아 이렇게 쓰거든요.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 야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버텨내겠냐 이렇게 나도 사람인데 이 표현을 쓰지만 중국어에서는 我又不是铁打的 이렇게 씁니다. 铁 나란 사람 철로 내가 이렇게 만든 강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뜻으로 我又不是铁打的 이렇게 씁니다. 哪经得起你这么折腾 经得起가 어떤 시련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무언가를 이겨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니? 너처럼 이렇게 折腾이 괴롭히다, 좀 힘들게 하다는 뜻이죠. 이건 아주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哪经得起你这么折腾 经得起하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
보통 징더치 뒤에 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시련을 이겨내다라는 뜻으로 징더치 카오옌 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징더치 카오옌, 징더치 카오옌이 약간 어려움을 시련을 극복해내다, 이겨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징더치 카오옌 시련을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쨌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괴롭힌다는 뜻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걸 이제 견뎌낼 수 없다, 버텨낼 수 없다 할 때 나 징더치 아까 반문으로 쓴 거죠. 이 문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나를 만약에 빼고 반문을 안 한다면은 징부치 징 이게 더를 뿌로 고치고 워 징부치 니这么折腾 이렇게 쓰면 돼요. 징부치. 근데 여기다가 아빠 반문법으로 나를 넣었기 때문에 나 징더치 니这么折腾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어렵죠. 이런 문장은. 근데 원어민들이 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만약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我又不是铁打的哪经得起你这么折腾我又不是铁打的哪经得起你这么折腾 요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알아두시는 것만 좋습니다. 자,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서 거의 본능으로 일했어. 돌아간다고 해서 여기 돌다라는 쭈안 또 놓지 마세요. 머리가 이렇게 돌지 않는다라는 머리가 이게 돌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고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게 사고를 잘 못하는 상태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죠.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냥 일만 했다라는 뜻으로 말한 건데 요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今天脑子不好使凭他的本能工作 오, 앞부분은 좋아요. 今天脑子不好使 오, 脑子不好使 좋습니다. 凭他的本能工作 타, 여기 타는 왜 들어가요? 그냥 타, 그 타가 누구예요? 이 말한 사람이 타? 今天脑筋儿没动几乎随着本能工作随着本能随着本能이란 표현은 좀 어색해요. 본능으로 할 땐靠, 뭐 의지하다, 본능에 의지해서 이랬다는 데 이럴 때靠를 쓰는 게 좋습니다. 靠,几乎靠着本能工作靠着脑筋儿没动脑筋儿没动이란 표현 들어본 적은 없네. 이런 게 있으려나? 카오 할까 고민했었는데 카오였군요. 예, 카오가 더 자연스러워요. 아, 动脑筋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렇게 썼구나. 动脑筋, 不动脑筋 이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있어요. 자, 动脑筋,不动脑筋, 아, 动 움직이다. 이런 표현은 실제로 있어요. 중국어에. 자, 이게 脑筋이 머리입니다. 动脑筋 머리를 쓰다, 不动脑筋 머리를 안 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통 어떨 때 아이들한테 공부하는데야 뭐 수학 문제 아주 간단한 걸 틀렸을 때 뭐 2 더하기 3 하는데 이것도 틀렸어. 너 저 머리 좀 써. 이럴 때 엄마들이 좀 잔소리할 때 니 똥똥脑筋 머리 좀 쓰면서 해라. 이럴 때 动脑筋 그리고 孩子不爱学习不动脑筋 아이가 공부를 싫어해서 머리를 전혀 쓰지 않는다. 이럴 때 不动脑筋입니다. 이거는 动脑筋, 不动脑筋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 의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머리를 쓰다, 머리를 쓰지 않다. 이럴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이거는 이 사람이 내가 의도적으로 머리를 안 쓰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오늘 힘들고 몸도 지치고 해서 그 원치 않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动脑筋 이렇게 안 씁니다. 脑筋儿没动 이렇게 안 씁니다.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지메님 적어주신 今天脑子不好使도 괜찮아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今天脑子不在线입니다. 在线 이거 로그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현재 지금 로그인 상태다. 인데 不在线 하면은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런 뜻으로 그
한국어에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오늘 외모가 열일하네. 오늘 미모가 열일하네 라거나 오늘 무슨 뭔가 열일한다 이런 표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되게 상태가 좋다 라고 할 때 중국어에서는 在线, 不在线이 표현으로 씁니다. 在线 하면 이게 선상에 있다, 즉 로그인 상태다. 그러니까 오늘 뇌가 로그인 상태로 잘 돌아가고 있다, 잘 동작하고 있다 할 때 今天脑子在线. 근데 오늘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今天脑子不在线 하면은 오늘 완전 이게 머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今天脑子不在线,工作全靠本能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가 안 열렸다. 결국엔 이 뇌, 진짜 뇌가 아니라 그 머리란 뜻이죠. 어떤 내가 일을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사고하고 뭐 생각하는 게 잘 안 된다 오늘은.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만 그냥 대충 이렇게 했다 이런 뜻으로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今天脑子不在线,工作全靠本能.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在线,不在线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원어민들이 요즘 자주 쓰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누가 지금 친구든 뭐 가족이든 맨날 이게 되게 말이 많아요. 막 시끄러울 정도로 말이 많아서 그 친구한테 네가 입만 닫으면 세상이 조용해질 거야. 이런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되는데 만약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입만 닫으면 세상이 조용해질. 입을 닫다가 뭐죠? 중국어로 只要我闭嘴世界就会安静下来. 내가예요. 내가 아니라. 지매님이 지금 내가 입만 닫으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我를 니로 고치면 돼요. 只要你闭嘴世界就会安静下来. 오, 좋습니다. 자, 입을 다물다 闭嘴죠. 闭嘴. 우리가 상대방한테 입 다물어. 그러니까 너 말하지 마. 이럴 때 니闭嘴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근데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상대방한테 말할 권리마저 안 주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랫사람한테 혹은 부하 직원한테 막 약간 막 화를 내면서 너 약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입 닥쳐 이 표현이에요. 闭嘴 이게. 엄마들이 아이가 막 시끄러워서 막 떠들고 막 이럴 때 가끔씩 이 표현을 쓰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를 闭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표현이죠. 그냥 不要说话 하면 될 걸 闭嘴 하면은 입 안 다물고 있어라. 이런 표현으로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여기에서 闭嘴를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아, 你这张嘴要是能闭上世界都安静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要是你闭着嘴世界会安静了. 아, 会하고 러는 이렇게 같이 잘 안 붙어요. 世界会安静. 회가 올 때는 뒤에 러를 잘 안 붙여요. 그냥 世界会安静 혹은 世界会变得安静 이러면 자연스러워요. 회는 뒤에 러가 안 와요. 이제 어기조사 러가 안 옵니다. 世界会安静 혹은 世界会变得安静 이러면 자연스러워요. 네, 앞부분은 要是你闭嘴 혹은 要是你闭着嘴 다 괜찮아요. 여기서 제가 쓴 문장은 你这张嘴 너의 그 입을 강조해서 你这张嘴라고 했죠. 要是能闭上 만약에 닫을 수 있다면은 세상은 조용해질 거야. 世界都安静了.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삶이 날 꽈배기처럼 꼬아놨어. 굉장히 어떤 살다가 가끔씩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엉망진창으로 막 꼬여 있는 상태. 그래서 삶이 날 꽈배기처럼 꼬아놨어. 이 표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한 글자짜리 단어가 들어가요. 꽈배기는 마화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 마화, 꽈배기. 生活让我像油条这样. 油条는 그거지.
요条는 그냥 이렇게 길쭉한 걸 튀긴 거잖아요. 꼬이지 않았잖아요. 이게 꼬인 꽈배기는 요条가 아니라 마화입니다. 生活让我像麻花一样缠绕缠绕 마화一样 缠绕는 뒤에 어떤 둘둘 감다라는 뜻이에요. 缠绕 缠绕는 어떤 무언가 위에 뭔가 둘둘 감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대나무 울타리에 나팔꽃이 빙 둘러 쳐져 있다. 이럴 때 뭔가 두 가지 물건, 그러니까 한 개 물건에 이렇게 뭔가 그 위에 뭔가 둘둘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할 때 缠绕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나의 삶을 꽈배기에 비유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缠绕가 어울리지 않아요. 자, 요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生活把我卷得像麻花一样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이 생활이 나를 把我卷得像麻花一样 네, 여기에서 卷는 원래는 이게 뭐죠? 원래는 이게 말다, 감다라는 뜻이거든요. 말다. 뭐 머리에 이제 파마할 때라 이게 뭔가 이게 돌돌 말다 이럴 때 쥐엔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이게 쥐엔이 또 새로운 뜻으로 부여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쥐엔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극도로 몰아붙이는 경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이 사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막 억지로 노력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신을 강요해서 노력하는 그 상태를 쥐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나를 이런 경쟁 구도 속에 마구마구 밀어넣어서 나를 꽈배기처럼 만들어 버렸다 할 때 이 쥐엔 단어를 씁니다. 내쥐엔이란 표현도 있어요. 내쥐엔. 네. 이 내쥐엔은 내부 경쟁, 과열된 내부 경쟁을 내쥐엔이라고 합니다. 뭐 회사 내부는 거의 다 내쥐엔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때 은근히 경쟁하면서 이제 굉장히 과열된 경쟁 속에서 누가 승진하냐 막 이런 거 은근히 다 경쟁 구도 속에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내쥐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그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해 할 때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现在职场太内卷了 이렇게 요즘 지금 직장 너무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하면은 내부竞争太强了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内卷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现在职场太内卷了 그 요즘 또 젊은이들이 탕핑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탕핑이라는 게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누워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요즘 중국의 탕핑족, 예전에 우리 한번 했잖아요. 탕핑주가 나왔다고. 그 탕핑이 그냥 포기하고 집에 들어 누워서 쉬고 싶다 할 때, 아야, 不想卷了 想躺平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不想卷了가 뭐냐면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나도 거기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경쟁하고 싶지 않다. 想躺平 그냥 나 포기하고 나는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어떤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문장이라고 합니다. 不想卷了想躺平 네. 그래서 이 쥐엔이라는 게 원래 뜻은 말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 속에서 계속 힘들게 노력하고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노력하는 그 상태를 쥐엔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 어디나 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生活把我卷得像麻花一样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쥐엔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힐링 중국어는 이런 문장입니다. 没有一朵花从一开始就是花
成功者的光环背后都是无人问津的扎根岁月。你只管向下生长，时间会送你绽放。 무슨 뜻일까요? 没有一朵花从一开始就是花，成功者的光环背后都是无人问津的扎根岁月。你只管向下生长，时间会送你绽放。 뭐냐면은 처음부터 꽃이었던 꽃은 없다. 처음부터 꽃이었던 꽃은 없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빛나는 그 업적 뒤에는 모두 다 우ren원진, 이게 뭐냐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뒤에는 거의 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뿌리를 내리는 그 세월들이 있다. 你只管向下生长. 당신은 지금 그냥 꾸준히 아래로 성장한,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만 신경 쓰면 된다. 时间会送你绽放.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은 언젠가는 당신에게 활짝 피는 그 결과를 선물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时间会送你绽放. 이게 绽放이 꽃이 활짝 피다라는 그 동사입니다. 화, 꽃이 활짝 피다 할 때 绽放이라고 합니다. 네. 没有一朵花从一开始就是花，成功者的光环背后都是无人问津的扎根岁月。你只管向下生长，时间会送你绽放。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괜찮으신가요?